혹시 요즘 목이 자주 말라 물을 많이 마시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진 않으신가요? 전보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거나 오히려 빠지시진 않으신가요? 전형적인 당뇨의 3대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당뇨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당뇨 진단을 받고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30대 환자도 정말 많고요. 대한당뇨병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당뇨병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 환자는 약 530만 명, 당뇨 전 단계는 약 1,4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둘을 합치면 2천만 명, 3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530만 당뇨 환자들도 4명 중 1명은 당뇨 검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본인이 당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당뇨의 3대 증상은 당뇨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첫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경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목덜미에 생긴 검은줄 때문에 피부과를 다녀오셨다는 4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혈당을 확인해보니 이미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몸이 먼저 보내는 의외의 당뇨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검진상 공복 혈당이 정상이었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신호는 남성분들이라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나는 당뇨에서 안전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와 대사 건강에 관심 많은 평범한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방금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은 본인이 당뇨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본인이 당뇨인지 몰랐던 걸까요? 미국에서 당뇨병을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눈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새로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 5명 중 1명은 이미 눈의 망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손상 속도를 거꾸로 계산해보니 당뇨를 진단받기 최소 4년에서 7년 전부터 당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동안은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당뇨의 3대 증상, 목이 자꾸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여기에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 몸의 혈당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의 증상들은 당뇨의 시작 신호가 아니라 뒤늦은 경보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개의 신호 중에 2개 이상이 같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당뇨는 이런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에 다른 증상으로 먼저 우리에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의 목 뒤나 겨드랑이가 까맣게 변했는데 때라고 생각하고 밀고 또 밀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울 볼 때 목 뒤쪽이나 옆쪽이 유난히 어둡게 보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만져보면 살짝 두껍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고 부르는 피부 변화인데 이 변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호르몬 인슐린 때문입니다. 세포가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넘치는 인슐린이 피부 세포를 자꾸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혈당이 아직 정상이더라도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상 당뇨보다 먼저 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40대 남성분도 목덜미에 생긴 검은 줄 때문에 피부과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목덜미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이렇게 검게 된 것을 보면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혈당 검사부터 권해드립니다. 떼수건으로 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검사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계속 반복되는 염증과 감염 그리고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혹시 발에 무좀이나 상처가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별 이유 없이 몸이 자꾸 가렵진 않으시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균에게는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쉽게 감염되고 잘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가려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원인이 없는데 계속 몸이 가렵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예민하다면 단순 피부 질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TV 볼륨이 자꾸 올라가고 자꾸 되묻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TV 볼륨 숫자가 예전보다 올라가 있진 않으신가요? 가족이 말할 때 뭐라고? 되묻는 상황이 늘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13기 연구,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사람은 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귀 속 달팽이관에 아주 가는 혈관과 신경을 높은 혈당이 먼저 건드린다고 봅니다. 눈이나 콩팥이 먼저 상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혹시 아직 40대, 50대인데 귀가 예전보다 어두워지셨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뿐만이 아니라 혈당도 한번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안경을 맞춰도 금방 시력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혹시 아침에는 시력이 괜찮은데 오후 지나면 시력이 떨어지진 않으신가요?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유난히 눈이 침침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노안은 이렇게 하루 걸러 시력이 오락가락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의 렌즈인 수정체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요. 혈당이 오르면 수정체 안으로 당이 들어가면서 수정체가 살짝 부풀게 되고, 혈당이 내려가면 부풀었던 게 다시 빠지게 됩니다. 렌즈 모양이 혈당에 따라 바뀌게 되니까 초점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변화는 시력을 결정하는 망막 자체가 손상된 게 아니라 혈당이 안정되면 돌아오는 변화이지만 지금 내 혈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경 렌즈를 또 바꾸기 전에 먼저 혈당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성기능의 변화입니다. 남성분들은 발기가 예전 같지 않고 대부분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는데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남성은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절반 안팎이 발기부전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원리는 아까 귀 얘기와 같습니다. 가는 혈관과 신경이 먼저 손상되고 굵은 혈관도 차례차례 손상되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심장혈관이 좁아진 분들을 조사했더니 발기부전이 가슴 통증 같은 심장 증상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먼저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혈관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 수도 있으니 비뇨기과 먼저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없는데도 증상이 있다면 혈당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최근에 생긴 증상이 있다면 혈당 감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세요. 만약 2개 이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시고요. 만약 이러한 신호가 하나도 없더라도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배가 많이 나왔거나 임신성 당뇨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뇨 전 단계에서 조절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 혈당이 당뇨로 진행된 이후부터는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당뇨 전 단계 성인 3,000명을 3년 가까이 추적했더니 체중을 7%만 줄이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걸은 사람들은 당뇨 발생이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신호는 절망적인 신호가 아니라 아직 되돌릴 시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당뇨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혈당이 어떤 상태인지 최대한 자주 많이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손끝 체열을 통한 혈당 측정은 매번 할 때마다 아프게 손을 찔러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혈당 측정 방식은 체열 당시의 혈당만을 보여주기에 나의 혈당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 연속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가 걱정되는 사람들 모두가 팔뚝에 동전만한 센스를 하나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2주 동안 나의 혈당을 그래프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식후 혈당이 당뇨 단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해 당뇨를 알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2주 사용해 보았는데요. 손끝을 찌르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덜하고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올리는지 어떤 운동이 나의 혈당을 확실히 낮춰주는지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진 종이 한 장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신호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혹시 나도 당뇨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딱 2주만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보시는 게 검색 100번보다 정확한 답이 됩니다. 또한 공단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도 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요. 2026년 현재 기준 누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분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필요한지 지난 영상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영상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이번에 사용한 연속 혈당 측정기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당뇨합병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내가 당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목마르고 소변이 잦아지면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몸은 목덜 및 피부 변화,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 청력, 시력의 변화, 그리고 성기능에서 먼저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그날 아침 공복으로 잰 숫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의 전조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한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인 나라입니다. 이 영상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